안녕하세요.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연구소에서도 특정 지역의 영상을 업로드할 때 지역 감정에 해당하는 댓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감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지역 감정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 빠르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며 집단 속에 소속되어야 행복감을 느낍니다. 집단이 형성되면 집단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경계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러한 본능은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감정은 나아가 분리주의, 독립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지역감정, 지역주의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서부터 나옵니다. 특이하고 잘못된 현상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대표적인 지역감정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갈등입니다. 사실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지역감정은 그리 오래된 갈등이 아닙니다.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에도 영남지역과 호남지방의 갈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먼저 지역적 갈등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는 소백산맥, 섬진강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강과 큰 산은 문화의 교류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지역적 단절을 의미하였습니다. 지리적 요인에 의해 문화 생활권이 나뉘게 되며 사투리는 그 생활 문화권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 삼국시대부터 영남과 호남의 지역적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은 백제와 신라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백제의 초기 중심지는 위례성 일대이고 현재의 서울, 경기도 지역이 그 중심지였습니다. 후기에도 공주, 부여 등 충청도 일대가 백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와 호남지방을 동일시할 수는 없고 현재의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갈등의 원인을 삼국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리적 원인은 전라도와 경상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갈등은 산업화 이후에 생겨난 갈등입니다. 1960년대 경부선과 1970년대 개통한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국가산업공단을 유치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항시, 창원시 등 경상도 동부지역과 대구광역시, 구미시 등 경상북도 남부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 이외에는 뚜렷한 산업자원이 없었던 호남지역은 쇠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많은 호남지역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영남지역으로 떠나면서 인구 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방 직후의 호남지역의 인구와 영남지역의 인구를 비교해보면 호남지역의 인구가 약 510만 명, 영남지역의 인구가 약 630만 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산업화 이후인 1970년대에는 호남지역의 인구가 약 650만 명, 영남지역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인구수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호남지역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2022년 현재 호남지역 인구가 약 500만, 영남지역의 인구는 약 1200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남지역의 인구가 호남지역의 인구의 2배를 넘어 3배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은 지역감정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지역감정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는 복합적인 현상이지만 경제적 불균형은 지역감정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은 196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의 과정은 선진국의 돈을 빌려 산업을 일으키고 수출을 증대시켜 외화를 벌어 다시 산업을 일으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전 국토를 균형적으로 개발할 여력이 없었으며 경제적 논리에 의해 이득을 우선시한 선택입니다. 그 당시 한국의 주된 수출 라인은 일본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태평양 라인이었습니다. 영남지역이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깝고 미국으로 물자를 보내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당장 대형 항만이 들어서기 어려운 입지였습니다.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일 뿐만 아니라 바다가 얕아 갯벌이 넓게 발달해 있어 컨테이너선이 정박할 수 있는 규모의 항구를 건설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965년 제철소 부지를 포항으로 선택한 이유도 경제 논리 때문입니다. 포항시가 선정된 이유는 제철소 건설이 가능한 넓은 부지 확보가 가능하였고 8만 토급 화물선을 정박할 수 있는 저반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 밖에 육로와 해상교통의 이점도 있었으며 하루 20만 톤 이상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공업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여수 광양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1962년으로 포항제철소를 건설하던 시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것은 1979년이며 광양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것이 1982년입니다. 호남지역 차별 논란이 있던 시기에도 여수 광양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고소득 지역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남지역이 영남지역에 비해 산업화가 늦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논리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이지 지역적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현재의 산업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산업화는 과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국의 무역이 급성장하여 인천광역시, 평택시 등으로 수출 구조가 재편되었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항구에 밀접하게 공단을 건설할 필요성도 약해졌으며 더 이상 지방으로 물자를 옮겨갈 필요성도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영남지역, 호남지역 구분 없이 지방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적 자원과 물자가 집중되면서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과거 영남지방의 발전과 같이 현재도 경제적 논리에 의해 수도권의 인적 자원과 물류 자원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산업 공장들이 영남 지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한 기업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물론 비수도권의 차별적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안도 필요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비수도권의 차별적 정책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들은 불안한 요소가 있는 지역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목표 인구수 60만 명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역감정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나라가 오래되고 국토가 넓을수록 생기기 쉬운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역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지역 갈등을 시작으로 분리주의, 독립주의로 커져가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지방과 수많은 도시국가가 합쳐진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에서 지역적 갈등을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폭넓은 시각으로 지역적 갈등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